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던 건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이 적당히 받쳐주고 적당히 벌고 무력도 그닥 없어서인지 돈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지식한 집안 덕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옆집인 외가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저를 주로 봐주셨고요. 연세가 많던 분인지라 어릴 때부터 돈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다. 가격 흥정하는 거 아니다. 주라는 대로 주는 거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다. 물건에 집착하지 말아라. 없으면 그만이고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배우며 컸습니다. 다행히 복이 많았는지 연애를 하면서 어떤 남자와도 돈으로 인한 마찰이 없었어요. 돈 많은 남자와 만나게 되면 남친이 계산을 하니 제가 가끔씩 가격대가 있는 선물을 해줬었고, 가난한 학생을 사귀게 되면 제가 도시락을 싸서 한강이나 공원 데이트를 하며 남친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돈거리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네요. 바라는 게 자꾸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예단 예물 없이 간소하게 하자더니 이제는 예단을 해오랍니다. 반반 결혼인데 말이죠. 해서 저도 마냥 호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예물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입을 삐죽거리며 우리 아들 말로는 여자친구가 욕심이 없고 착하다던데 다 챙겨 받으려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반반 결혼을 준비 중이고 전세도 반반으로 공동명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타일이 너무 낡고 물때가 많아 교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해서 화장실과 몰딩을 같이 고쳐주는 대신 전세금을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이건 남친과도 다 합의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제가 원해서 하는 술이라며 제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친이 본인도 원한 거라고 그만하라 말리긴 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삶이 훤히 보이는 것 같네요. 시댁은 가족이 아니고 연인 사이도 아니라 서로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따내는 가족이라고 남처럼 체면 때문에 돈 이야기를 안 할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돈돈거리는 사람을 달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의 지원으로 집을 받고 시어머니 될 뿐 기를 죽여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사실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 쓰기 싫어해서 제가 집을 해가면 혼수 같은 걸 무조건 싼 걸로 채울 게 뻔히 보이거든요. 해서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할 걸 생각해서 도움 안 받고 양가 지원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무조건 본인이 챙겨갈 거라고 또 전화를 해오네요. 뭐 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아들 장가 가는데 돈 한 푼 안 쓰려고 하면서 예단을 받겠다 하고 예물을 달라 하니 입을 삐죽대다가 이제는 축의금 이야기까지 하니 참 밉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댁이 못 산다면 이해라도 해줄 텐데 부유하지는 않다 해도 살만하거든요. 수도권의 30평대 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아들까지 각자 차를 한 대씩 보유 중입니다. 임대하는 건물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제법 되는지라 두 분 다 일도 안 하고 계세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혼이라는 것에 회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어제 제가 돈돈거리는 시어머니 될 사람 때문에 답답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바로 또 일이 터지네요. 남친이 해외 출장을 가서 연락이 조금 답답한 상태이고 출장으로 정신없는데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오고 나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글을 썼던 것처럼 반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단을 요구하시기에 저도 예물을 요구했고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어제 저녁 전화를 하셔서는 본인이 받고 싶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어찌 해야 하나요? 예단 3종 세트라고 하죠. 거기에 더해 친척들에게 이불도 돌려야 한다며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은 바쁜 상태라 남친이 오면 이야기하자 했더니 밤에 야근하냐? 여자가 일에 매여서 쓰겠냐? 딱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구처럼 평생 놀고 먹는 줄 아나 싶기도 하고. 참고로 전업주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분은 평생 아들 도시락 한 번 안 싸주고 유치원 이후로 아침밥 한 번 안 챙겨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 숙제 한 번 확인 안 한 엄청 게으른 엄마였기에 저런 말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예물을 준다면 본인 아들 시계라도 해달라고 할 것 같아 흔히들 말하는 꾸민비라도 요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돈거리며 따지는 건 너무 싫지만 자꾸만 저런 식으로 나오시니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그냥 결혼을 때려치워야 하나 싶기까지 하네요. 만약 결혼을 진행할 거라면 뭘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남친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예단에 예물 받으려는 똑똑이면 예단 전에 와야 할 것도 받아 챙기셔야죠. 예단을 원하시니 집값을 보태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 제가 아버지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내 딸에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예단 품목을 적어 보낸다면 전 이 결혼을 안 시킬 겁니다. 예단은 말 그대로 성의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의 없게 요구하는 집안으로 시집가고 싶으십니까? 시어머니 태도를 봤을 땐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딸이라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미룰 수 없다면 님이 할 말을 다 하고 사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참는 것을 몰라요. 그저 호구로 알 뿐입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당당하게 해요. 다만 제 딸이라면 말렸습니다. 헤어짐을 겁내지 마세요. 세 번째, 님 같은 성품의 사람이 저런 심술보 소갈머리 없는 시어머니를 만나잖아요. 참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화병이 나거나 그 이후로 심장이 안 좋아져서 시어머니보다 먼저 저 세상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님의 평온한 앞날과 건강을 위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던가 아님 그 결혼을 하지 마세요. 후기입니다. 글을 쓰고 난 후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글을 쓰려고 했었는데 최근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휘몰아쳤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선 남친이 귀국하고 난 후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예단 예물 없이 결혼을 진행하기로 한 건 집값을 몰빵하려고 그런 거잖아. 여자가 예단을 해간다면 남자네가 집을 해와야 하고 예물도 오가야지. 이런 거 다 따져서 하려면 꾸민비에 함에 이바지 음식에 끝도 없어. 우리가 왜 간소하게 하기로 했는지 어머님한테 상기시켜줘. 그리고 아들 없을 때 약자이자 을의 입장인 며느리에게 예단을 요구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자기가 알아서 좀 커트해줘.
제 말을 듣고 난 남친은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본인이 어머님께 잘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이야기가 잘 안 된 건지 얼마 후에 엄마가 친척들이며 지인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그럼 어머님께서 집값 보태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하며 그건 아니라 하기에 저 역시 남친의 말에 당황하는 척을 했었죠.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후 어머님께서 집값을 보태주실 수는 없고 그냥 예단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단비를 본인이 대출받고 본인이 갚겠다네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해서 그냥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아니 부부가 되면 앞으로 버는 돈은 공동재산인데 뭘 혼자 갚겠다는 거야. 그냥 같이 갚는 거지. 어머님 이러시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혹시 어머님께서 친구들한테 아들 집 해준다고 뻥치신 거 아니야?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발끈하더라고요. 이후 정말 말 그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대판 싸우게 되었고 그날 바로 헤어졌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며 고민해서인지 생각보다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전 남친과 저는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부서가 달라 근무하는 건물 자체가 다르고 볼 일도 거의 없지만 소식은 간간히 들립니다. 아직 청첩장을 돌린 건 아니었기에 팀 내의 친한 사람들한테조차 파혼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 사수가 뜬금없이 예단 문제로 파혼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순간 전 남친 놈이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먼저 말하고 다녔구나 싶어서 기분이 더러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러게요. 결혼 준비란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 집에 맞게 예단해 주길 바랬는데 예물 안 받을 테니 예단을 생략하자고 했다면서 딱 이렇게 말하네요. 혹시 명치가 쑥 떨어지는 느낌을 아시나요? 그 순간 딱 그렇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열이 끓어올랐지만 꾹 참으며 그런 거 아니라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쩐지 자기가 그런 걸로 구질구질하게 나올 스타일이 아닌 걸 알아서 이상하다 싶었어. 이상한 소문 돌기 전에 정리해.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끝냈던 것 같네요. 여기서 그 아줌마가 집값은 보탤 생각도 없으면서 예단을 요구했던 건 친구들한테 아들 집회 간다고 뻥을 쳐서 그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아줌마의 그 아들이라고 할까요? 약간 허세가 있는 남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은 말전하기 좋아하는 동료 한 명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여야 할지 고민이네요.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리세요. 반반 결혼하는데 예단 요구하는 어이없는 집도 있더라. 사람들한테 아들 집 해줬다고 뻥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두 번째, 사내 연애였다면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남자가 혼자 뻥으로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 말만 듣게 돼 있어요. 남자가 질에 찔리는 게 많아서 저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가는 혼자 돈만 밝히는 나쁜 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직원 한 분한테 이야기를 하셨다 하니 어느 정도 진화는 될 듯 하지만
손 놓고 계시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인군자 되는 건 아니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확실히 밝혀야 그나마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진흙탕 싸움이 아니죠. 헛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진흙탕 싸움이에요? 더구나 사내 연애라면서요. 글쓴이 사수분이나 주변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소문이 나버리면 수습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잡으셔야 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